이유에서 뉴스킨인지, 왜 하필 말랐고 뉴스킨인지, 네, 오늘 진심을 다해서 전해주실 텐데요. 김희진 사장님을 다 같이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김혜지입니다. 오늘 많이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뉴스키너의 에너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뉴스킨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는데 영어로 멋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읽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뉴스킨의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23년차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네. 혹시 미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제가 온리언 헤어라는 지금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지는 1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뉴스킨 사업을 온리언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나이가 70이신데 저하고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점을 보신 거예요. 점을 보셨는데 어떤 얘기를 들으셨냐면 당신은 2번 결혼할 팔자다. 근데 아직 결혼을 한 번 안 하셔서 좀 이따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번 결혼할 팔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벌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위로 오빠가 있는데 이 남매를 임신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항상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태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남매는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눈이 반짝반짝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는 미용 기술인데요. 저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나의 적성을 맞춰라. 이 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때부터도 저는 미용이랑은 저하고 거리가 맞지 않아요. 이거는 미용 기술은 좀 재미의 기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뭔가 들고 파고 연습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질도 좀 있어야 되고 미용 감각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하나도 충족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단지 감각적으로 미용이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업을 선택을 했고요. 경남 창원에 저희 먼 친척의 이모님이 미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모님이 제가 20살 때 창원에 가서 미용 기술을 배워야겠다 하고 내려가면서 이모 집에서 5년을 제가 숙식을 하면서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우리 가정이 아닌 또 다른 가정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저희 이모는요, 저하고 한 6촌 정도 되는 이모님이에요. 평생을 미용 일을 하셨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창원에서 좀 노는 언니들은 다 오셨던 정도로 손님이 굉장히 많았고 집에 가실 때 가방에다 현금 이렇게 쓸어서 가셨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밥을 못 먹고 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항상 머리카락이 많고 꼬질꼬질하게 전투적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제 남편 되시는 이모부님은 주말에 딱 이렇게 미용실에 뭔가를 두고 나가시는데 굉장히 멋있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이모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모부는 저렇게 멋있게 하고 어딜 가는 걸까? 못마땅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모를 굉장히 막 살갑게 챙기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저희 이모도 하루 종일 자기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어요. 저희가 집에서 치킨을 만약에 시켜 먹으면 이거 치우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치워요? 이러더니 남편 홍섭이가 치울 거라니까. 하나도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냉랭한 그 집에서 제가 5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타워 크레인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뭐가 뜨거워가지고 이거 좀 뜰 수 있나요? 어디에서 발음해오는 거지? 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타워 크레인 임대 사업을 하셨는데 한 대가 임대가 되면 한 대당 500만 원 소득이 들어왔고 아버지가 12대를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를 기억을 하냐면 항상 테니스 치시고 골프 치시고 주식 투자하시고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여행 다니시고 굉장히 조금 남한테 베푸는 것도 많이 하셨고 되게 자유로운 삶을 사셨거든요.
이 두 분이 제가 20대 때 처음 만났던 이 두 분, 어른이 돈을 버는 걸 보면서 돈은 굉장히 많이 버시는데 두 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뭐 때문에 이 두 분의 삶의 질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모의 삶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모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미용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중에 하나의 해결책이 미용하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면 미용을 가르쳐서 그 남자를 미용실에 붙박이로 두고 저는 아이를 키우거나 난 좀 자유롭게 해야지라는 약간 얄팍한 해결책을 가지고 25살 때 미용실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오픈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현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저는 경력도 짧았고 나이도 어렸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면서 진짜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해 주셨고 저는 과감하게 미용을 포기하고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이모님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다 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보이나 안 나오죠? 우리 스폰서 사장님하고요 이모 미용실을 머리를 한번 자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미용실을 보시면 굉장히 그죠? 얘네 동네 미용실처럼 완전히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미용실도 굉장히 크고 손님도 굉장히 많았지만 자영업의 특성상 이렇게 쭉 정점을 찍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돈을 빨리 회수해서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도 저희 이모도 30년을 자영업을 했지만 결국에는 미용실이 많이 축소가 됐고 직원들도 없어지면서 혼자 해야 되는 그 부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지만 오후 2시쯤 되니까 이모님이 굉장히 피곤해 하시면서 갑자기 사라지시는 거예요. 손님들 다 앉혀놓고 사라지시는데 어딘가에 가서 주무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날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니까 체력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뉴스킨을 만나면서요. 우리 이모와 우리 아버지의 삶이 왜 달랐는지 이 현금흐름 4분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4분면 중에 저는 S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타워크레인이라는 어떤 기계로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고 있고 혹시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월세 소득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인쇄소득이라고 하죠. 내가 뭐 책을 쓰거나 음악 작곡을 했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들 그 모든 것들이 이 B의 사업에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자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왜 뭐 때문에 이들의 삶이 달랐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 책에서는 월급을 받는 사람과 자영업하는 사람들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야만 거기서 소득이 일어나야만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20대에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모님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미래를 준비하지는 못하셨어요. 소득은 많았지만 이 타워크레인이라는 건 특징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연식이 어때요? 오래되면서 낙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임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타워크레인 12대를 다 처분을 하고 나니까 2억이라는 돈이 아버지 손에 딱 쥐어져요. 어떤 약간 퇴직금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은 돈 버는 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니까 여기다가 투자해서 우리가 수급만 하러 다니자 라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설득을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 2억이라는 돈을 불법 다락에 그대로 투자를 하시게 됐어요. 그대로 날리셨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저희는 제가 뉴스캔을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사업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 또 이 강의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소득을 일으키는 사업체도 가지고 계셨고, 그죠? 이 뉴스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여유가 많으시니까 하루 종일 갈바닉으로 삑삑 두피까지 관리를 다 하실 만큼 굉장히 뉴스킨을 좋아하시는 매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뉴스킨을 좋아하는 거랑 뉴스킨을 잘 아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사기를 당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도 이 사업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오늘 초대되신 분이 있다면 옆에 오신 분한테 꼭 오늘 점심 사주셔야 돼요. 자, 이 법률정보나 공정거래위원회 보면요,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보면요,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광고비, 물류비를 절약한 수익을 소비자이자 판매자인 저희 같은 사업자들에게 돌려주고 회사의 기술 개발비로 쓴다는 것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비즈니스로 각광받고 있다. 1996년도에 합법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정보를 전혀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에 대해서 이런 15가지 종류를 예시를 들어놓고 있어요. 이 중에서 단 한 개라도 문제가 된다면 불법이라는 걸 의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15개 종류를 한번 보면요, 다단계 판매업에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후원 수당을 공개하지 않거나 다단계 판매에 수첩 등을 주지 않거나 분실한 것, 또 판매 가격이 16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네, 지금은 200만 원 정도로 상한가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16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반품이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폭력이나 강압이 있거나 가입비 명분으로 물건을 사야 된다거나 또 내가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하거나 사업 설명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유인을 해서 설명회를 듣게 한다거나 이 15가지 중에 하나만 이상해도 불법이라는 걸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검증되어 있는 정보를 읽는 것보다 나의 경험, 나의 지인의 경험, 뭐뭐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 이런 거 있죠. 다단계 했더니 누가 이렇게 됐더라. 이런 거에 대한 걸 더 많이 믿지 내가 직접 스스로 알아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많은 책에서도요, 기업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기업들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을 하라는 거예요. 유통 방식을 이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 장점이 있겠지만요,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은 신생 기업이 있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요, 우리는 어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과 온라인 속에서 어때요? 소통을 하고 지내고 있죠. 굉장히 확장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그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우리 네트워크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개인 대 개인으로 사업을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높아요. 그리고 성과 보상, 내가 성과를 낸 만큼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에너지를 올릴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하는 건요, 굉장히 이득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많은 이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한 분들이에요. 굉장히 극찬을 하죠. 특히 내가 만약 빈털털이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걸 이렇게 글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 가족 중에 다단계 판매에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는 경험이 있다면 다단계에 다짜만 들어도 어떨까요? 학을 떼겠죠, 그죠? 저희 친정엄마와 저는 다시 뉴스킨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뉴스킨이 지향하는 정통 네트워크 방법과 이 불법 다단계의 차이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뉴스킨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저는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요, 안목은요,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인데 비즈니스 분야에서는요,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깨뜨려 보는 힘, 좋은 것에서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눈인 안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떤 분류는요, 굉장히 열광하고 열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때는요, 진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원래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회사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흉내를 내고 불법 다단계 회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 이미테이션들 중에서 진짜를 찾아내는 그 눈이 안목이라는 거죠.
그 눈을 갖춰야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하지만 그 안목도 도전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보는 눈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뉴스킨을 3년을 하다가 저희 가정사와 여러 가지 이유로 뉴스킨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결혼을 하면서 미용실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 셀프 인테리어로 300만 원짜리 미용실을 오픈해 주게 됩니다. 이런 샵을 오픈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될까 또 고민을 했어요. 또 이모처럼 나도 평생 머리만 잘라야 되는 건 아니까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부산을 다녔는데 그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재산이다.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맞아.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나의 자산, 디자이너를 나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2억을 저한테 투자했다면 그죠? 미용실을 삐딱번쩍하게 차리고 디자이너 10명 탁 세팅하면 돈 벌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을 채용했고 그 친구가 자리가 잡아지니까 저에게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200만 원을 그대로 다른 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 두 명에서 또 꽁냥꽁냥 이러다 보니까 또 어느 날 제게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왔고 그 200만 원 소득을 그대로 또 디자이너에게 투자를 합니다. 3명 정도 되니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파이가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는 들어오는 족족 디자이너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디자이너를 좀 세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디자이너 세팅을 좀 되고 나니까 저에게 한 15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돈을 몇 년 동안 모아서 지금 5년에 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세팅해놓던 저희 디자이너들, 저의 이제 자산인 거죠. 이들과 함께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 모든 게 이제 맞춰지면서 이 매출이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아이들도 18개월 동안 모유수유를 2명이나 했고요. 또 제가 미용실 원장이 누군지를 모를 만큼 저는 현장에서 거의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나의 디자이너, 나의 자산들이 나이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일을 했고 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즐겁게 아이들 키우면서 미용실 운영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지만 두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더 이상 수익이 확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행복한데 내 디자이너들은 죽어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내 파트너들, 내 디자이너들도 조금 경제적으로 또 여유도 있고 시간의 자유도 있을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저희 디자이너들에게 시간을 자유롭게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없애고 자유롭게 일을 해봐 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굉장히 매출을 높여하는 친구인데 저는 자기는 2, 3일 놀러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주 5일, 주 4일을 손님을 완전히 몰아서 받는 거예요. 그 동시간대에 여러 사람을 쳐내려면요. 나의 에너지를 진짜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되고 몸에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 친구는 버는 만큼 병원비를 다 나가요. 근데 한 친구는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손님을 분배해서 예약을 받으니까 손님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밤 10시, 11시에 퇴근하기 바빴고 CCTV를 보고 나서 저는 지금 TV 보고 있는데 제 직원은 죽어라 일하고 있는 걸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가 10년을 저와 함께 아직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원장님 저는 이제 5시에 아기를 키우러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친구가 5시에 퇴근하려면 2시 이후에 파마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디자이너라면 손님이 그 디자이너의 시간에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만큼 어때요? 손님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돈을 많이 벌면 시간이 없고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시간이 많으면 수입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다 같이 행복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답답했던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희 샵은요 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타거나 녹거나 손상이 심각한 모발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많은 미용사들이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저게 가능해? 일반인들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미용사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게 가능해? 깎고 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많이 하는데 이 미용 업계에서 이런 보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사들은 상위 1%.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우리가 형제 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미용업에서 이렇게 보건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저하고 형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제품이 있어야만 이 기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제품도 가지고 있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맹 상담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원하는 이유가 조금 쉬운 걸 원하는 거죠.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그죠? 내가 홍보 마케팅이 부족해도 어떤 회사의 어떤 그 브랜드의 힘으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그런데 온리원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어서 미용을 했는데 한 1, 2년 정도 이론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미용을 했던 패러다임을 다 깨고 새로 배워야 돼요. 아무리 경력자라도. 그러면 온리원 헤어 간판을 단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바로 이 기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는 또 다른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을 가지고 두피와 얼굴을 케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염색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 매뉴얼을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미용실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뉴스킨도 이제 접목을 했지만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었고 뉴스킨을 도구로 나의 사업을 키우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직원들, 나의 디자이너들, 나의 가맹점 원장님들 그들이 온리원 프랜차이즈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내 성공도 확실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성공을 내가 책임져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온리원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당신의 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비전 제시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온리원 헤어가 성장하면 대표인 김혜진은 성장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시간과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도왔던 그 나의 파트너들에게도 그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뉴스킨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저울질했어요. 온리원이냐 뉴스킨이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온리원, 뉴스킨 프랜차이즈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자면요. 일반 프랜차이즈는요. 제가 A라는 친구에게 프랜차이즈를 주게 되면 로열티를 받게 되죠. 근데 이 A라는 친구를 보고 B가 나도 온리원을 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A는 어때요?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 주는 권한은 본사인 김혜지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친구도 결국엔 저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킨은 어때요? A라는 친구에게 사업을 전달하면 이 A도 본사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뉴스킨은요, 제가 똑같이 3명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 3명이 똑같이 3명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럼 저희 레벨 2단계에서 9명이 생기게 되죠. 이 9명이 똑같이 2명씩 사업을 전달했을 때 제 레벨 3단계에서 18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나는 3명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나의 팀원이 몇 명이 생긴가요? 30명이 생겼죠. 이 30명이 다 매출에 따라서 이 평균 로열티가 다르겠지만 평균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30명의 팀원을 이끄는 리더라면 회사에서 로열티를 9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온리원 헤어에서 로열티를 9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직접 30개의 프랜차이즈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혼자서 30개의 프랜차이즈를 내는 게 빠를까요? 함께 30명을 만드는 게 빠를까요? 함께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도 능력이 좋아서 30개를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그 나의 30명의 파트너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트너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나의 30명의 파트너들은 어때요? 죽어라 일을 해야 되는 구조라는 거죠. 자영업을 하면서 끝까지 일을 해야 그들과 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뉴스킨은요 6명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합니다. 자, 확률적인 걸 한번 볼게요.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열광하는지
이 6명에게 사업을 전달했을 뿐인데 6명이 6명한테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36명. 36명이 6명한테 전달하면 216명. 또 1296명. 똑같이 6명한테 전달하면 7,000명. 그죠? 또 6명한테 전달 46,000명. 이런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킨의 뭐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 이런 분들이 누적 커뮤니에서 12억, 120억을 버는 이유가 이 보상에 있다는 거예요. 아, 다단계 싫어가 아니라 이 보상을 보고 다단계의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성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에너지를 쏟을 일이 있다면 온리언 프랜차이즈, 일반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1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단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보상 구조가 단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단계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뉴스킨이 다단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6명에게 사업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 6단계까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나의 대리점의 수가 몇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안목이 뭐라 그랬죠? 비즈니스 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안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믿겨야만 이 다단계라는 시스템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모르겠어. 난 그렇게 큰 수입을 원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뉴스킨에서 100만 원만 벌고 싶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100만 원 버는 플랜 한번 볼게요. 온리언 헤어는요. 많은 손님들이 머리를 하고 돈을 법니다. 근데 미용실에 단골 손님이 있죠. 그 단골 손님들은요. 저를 찾아주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매달 머리를 잘라주고 나의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잘라줘야 돼요. 단골 손님이라도. 그렇지만 뉴스킨 단골은요. 매니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뭐 대본도 해줘야 되고 실험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되고 뉴스킨을 정확하게 알게 하게끔 처음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들이 어때요? 매니아가 되는 순간부터 스스로 알아서 구매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을 내가 20명에서 30명만 찾자. 그러면 월세 소득과 같은 100만 원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월세 100만 원과 월급 100만 원의 차이는 아시죠? 그죠? 이 돈은 똑같지만 월세 100만 원과 월급 100만 원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월세 100만 원을 받으려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3억의 건물을 살 수 있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뉴스킨에서는요. 내가 매니아 소비자를 20명, 30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1년이 걸리면 어떻고 2년이 걸리면 어떻고 3년이 걸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30년 걸려서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월세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데 내가 이 월세 100만 원의 가치가 어떤 거고 실제로 월세 100만 원이 들어와 봐야 앞에 뉴스킨의 그 보상 있죠. 확장되는 그 레버러지 소득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걸 먼저 벌어봐야 그죠? 더 큰 비즈니스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즈와 뉴스킨 보상, 뉴스킨 제품을 파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세일즈는요. 진짜 매달 0에서 시작해서 물건을 끊임없이 팔아야 된다면 뉴스킨은 어때요? 네, 오늘 한 명 매니아를 만들었으면요 다음 달에 한 명에서 시작하고 또 내가 2명을 만들었으면 다음 달에 3명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야. 뉴스킨 제품을 쓰는 고객들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거에 일반 세일즈와 차이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 네트워크의 구조와 정말 이 회사가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고 레버러지 소득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을 보려면 우리의 아이템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구매율이 높지 않은 제품이면 앞에 이론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일반 제품들 재구매율을 높이려면 이 5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전재원이 선전하는 화장품 호기심에 한 번은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2번, 3번 구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뉴스킨은 어때요? 나 뉴스킨 하니까 한 세트 써 해서 한 제품 밀어넣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죠? 이 뉴스킨의 가치, 그죠?
또 타사와의 차별성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들을 시켜주고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합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체험을 했을 때 더 만족도가 올라가고 재구매를 한다는 거죠. 근데 뉴스킨은 제품 전달한테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제품의 품질이에요. 저는 뉴스킨을 18년을 썼는데 제가 왼쪽에 눈에 애교살이 굉장히 많은 눈이었는데 이렇게 다 처져버리게 됐어요. 근데 저도 뉴스킨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뉴스킨 화장품은 좋지만 노화는 막을 수 없나 보다. 나도 의학의 힘을 빌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에이지락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전 제품을 에이지락 프리미엄분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제가 얼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저랑 함께 일하는 70대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뉴스킨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풀로 관리를 하실대요. 지금은 좀 느슨해지셨는데 노화를 막으려면 이 정도 나이 때는 아침 저녁으로 달리셔야 돼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자, 저희 가장 오래된 고객 87세 할머니셔요. 이 할머니가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피지 못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따각따각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데 거의 회춘했다시피 젊어지셨어요. 굉장히 욕구가 있어요. 아름다워지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떤 제품이 그죠? 화장품에 이 에이지락이라는 기술은요 12시간 간격으로 쓰고 바르면 그죠? 얼굴이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유전적인 노화를 차단시켜주는 기술이 뉴스킨에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어떤 제품이 내가 쓰면 쓸수록 얼굴이 젊어지고 예뻐지냐는 거예요. 이런 제품을 고객들이 재구매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고 일반 제품을 쓰는 고객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구매율을 높이려면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안전성 하면 뉴스킨이잖아요. 그죠? 뉴스킨의 철학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뉴스킨의 임원진들한테 4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 철학을 지키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용사니까요. 샴푸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얼굴의 노화의 70%가 주범이 샴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샴푸에서 거품을 내는 그 합성 계면활성제 그게 굉장히 좋지 않고요. 원래 우리가 샴푸를 하는 방법은요. 두피의 모공은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넓고 기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샴푸를 원래는 두피에 발라놓고 때를 녹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샴푸의 발암물질이나 독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가 돼서 샴푸를 아무도 두피에 발라놓고 시간 타임을 두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또 샴푸에는 발암물질 독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업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이 심한 친구들, 지루성 그 친구들은 머리를 감아도 냄새나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때 왜 두피에서 막 기름내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샴푸 자체가 쓰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제대로 쓸 수 없는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모레퍼시피에서 미용업을 상대로 아유체라는 브랜드를 하나 런칭했어요. 근데 이들이 보면 이름을 보면 굉장히 뉴스킨 벤치마킹 했다는 게 보이는데 이 전판 제품으로 전판 제품으로 이 회사가 이걸 런칭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영업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물어봤어요. 샴푸의 안전성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영업하시는 분이 원장님 아시잖아요. 샴푸는 안 되는 거. 피부 테스트만 통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40년 동안 뉴스킨은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를 그래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대표하는 기업이고 전문가를 상대로 영업을 하러 왔는데 그 제품이 아직도 안전성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철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뉴스킨 말고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제품의 기능성을 강화시켜야만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뭐였죠? 유통, 또 광고비, 물류비 이 돈을 아껴서 우리 같은 사업자에게 주고 기술 개발비에 무조건 투자하는 게 강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뉴스킨은요 매년 2025년도 이렇게 내년에도 어떤 제품이 나올 거란지 매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매번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설레게 하고 신제품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기존에 있는 제품들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품의 질이 좋은 이런 제품들이 백화점에 들어가면 저희가 10배 이상 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쓸 수 없는 제품들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의 질이 좋은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뉴스킨은요 충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뉴스킨의 아이템이 진짜로 내가 매니아가 될 수 있는 제품인지 정말 매달 내가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월세 소득 1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엔잡러 들어보셨죠? 엔잡러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추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약간 가벼운 일을 했다라면 지금은요 조금 더 전문적인 직업을 두 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도 내가 추가 소득을 좀 더 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엔잡의 직업 중에 하나가 어떤 걸 많이 권하냐면 블로그나 유튜브, 뭐 인스타를 통해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권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건 당장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대리운전이나 또 계절 음식을 판매한다거나 목욕탕, 그죠? 목욕탕 청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차피 끊어질 소득이면 이런 블로그 온라인 상에서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에 투자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많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인스타에서 21만 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조회수가 터지면 인스타에서 저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또 협찬을 받는 것도 있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건을 내가 공부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엔잡 시대에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나를 알리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라는 얘기를 권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요, 모든 제품을 그냥 뭐 다 받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내가 끊임없이 이 제품을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고객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시대가 디지털 문화가 너무나도 발달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젊은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는 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뉴스킨의 비전을 설명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물건을 팔 수가 없어가지고요. 남한테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요. 물건은 못 팔아요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에 현대판 의미의 세일즈 한번 볼까요? 요즘에는 없는 물건이 없어요. 없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취하도록 뭘 한다?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현대적 의미의 세일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물건을 팔고 아니면 내가 이거 하니까 내 얼굴 봐서 이거 하나 사줄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나 쓰고 있는 것들을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일이 현대판 의미의 세일즈인데 우리는 어때요? 40년 전부터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는 매니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강의팔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강의팔이. 요즘 뭐 전자책 이래가지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이렇게 파는 이것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좀 이슈가 되니까 너도 나도 검증되지 않은 나의 경험들을 막 올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상 돈을 주고 들어가 봤더니 별게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바로 강의팔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은요 너무 많은 것들을 팔고 있는 시대라는 거야. 저는 기술을 팔고 있고요. 변호사는 자기 법률 상담하면서 그 정보를 주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나의 지식과 경험 모든 것들을 파는 시대인데 나는 파는 게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대에 너무 뒤처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팔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나만의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게 없다라면 그게 더 큰일 나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희 친엄마가 70이신데 지금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파마맥스 18년 동안 드셨고 지금도 힐 신고 다니실 만큼 무릎도 좋으세요. 얼마나 또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네, 죄악이에요. 100세까지 30년을 놀고 먹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체력과 나이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나만의 팔 수 있는 게 없다.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난 팔 게 없다. 나는 못 팔아요가 아니라 내가 진짜 팔 게 없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죠. 이 책을 지은 코스트 콜라니 이분은요 주식 뭐 이런 데 투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정한 부자란 장기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해갈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사람은 나랑은 좀 상관없는 사람, 이런 삶은 나랑은 상관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뉴스킨의 긍정적인 안목이 생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뉴스킨의 아이템부터 알아보시고 뉴스킨 사업을 정말 스스로 알아보셔서 뉴스킨의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